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연정입니다. 외도를 겪어도 정말 다시 좋아질 수 있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람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부부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을 극복한 부부들의 노하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바람을 잘 극복한 부부들은 진심과 노력이 한쪽이 아니라 부부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를 겪고도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바람, 외도를 겪고도 다시 연결된 부부들은 운이 좋아서 버틴 게 아니라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쪽은 피해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상처를 준 쪽은 가해자의 자리에서 각자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잘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외도한 배우자의 변화 노력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바람의 원인을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내가 왜 바람을 피웠지? 이 사실을 변명 없이 들여다봤습니다. 본인의 애정 결핍 문제인지, 왜곡된 성인식인지, 낮은 도덕성인지, 아니면 부부간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회피하다가 바람을 핀 것인지. 자신이 가진 원인을 정확히 통찰 자각을 하게 되면 재발 방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다시 세웠다는 점입니다. 지난날 낮은 성도덕관, 가정에 대한 무책임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렸습니다. 산책, 데이트, 짧은 여행,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가족을 위한 노력들. 이 시간들을 통해 피해 배우자는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돌아온 게 맞구나. 세 번째는 상처받은 배우자의 엄청난 감정 기복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외도를 알게 된 피해 배우자는 단순히 화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본인의 자존감이 붕괴되고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정체성의 혼란감을 느끼고 심리적 붕괴, 외로움, 배신감, 분노, 충격, 절망 이런 정신적인 외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새벽에 자다 깨어서 갑자기 나를 두들겨 때리면서 너 왜 날 배신했어? 라고 펑펑 울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바람을 핀 배우자, 자다 깨서 이게 웬 봉창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그 피해 배우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피해 배우자의 감정을 예민하다고 치부하지 않고 집착이라고 비난하지도 않고 비난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과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잃은 귀가, 가사 육아 분담, 휴대폰 카드 내역 공개, 필요하다면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 배우자가 각서 쓰자고 하는 경우 좀 많죠. 이때 가해 배우자가 너 왜 날 못 믿냐 하면서 도망갈 게 아니라 이 각서가 신뢰 회복을 위한 임시 다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피해 배우자에게 최소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잘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 배우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고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본인의 자각 이런 것들이 이어질 때 관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바람을 경험하고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해 배우자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 노력이라 참 말하기 불편하지만 어쨌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 배우자가 이성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대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적 트라우마 상태 맞습니다. 본인은. 하지만 외도 문제를 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도 문제를 분명히 외도 가해자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너의 엄청난 잘못으로 내 고통이 이렇게 크다. 이게 화를 막 폭발시키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 이 감정적 피해를 정확하게 외도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외도자에게 외도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묻고 확실히 끝냈는지 확인 사살까지 한다는 거죠. 관계 회복의 전제는 당연히 외도가 끝났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실행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받고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 일정, 약속, 각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받아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일정 기간 감정 반응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쏟아내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결혼 생활에서의 권리, 자녀, 재산, 책임 이런 것들을 외도 가해자에게 분명히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도 문제를 봉합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는 결혼 생활에 무엇이 부족해서 외도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 파악에 주력을 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 긴 시간 부부관계를 해주지 않고 남편을 독수공방 시키진 않았는지, 대화 단절의 기간이 꽤 길진 않았는지,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가야겠다 이런 것에 다짐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가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외도 문제를 겪은 피해 배우자의 핵심 감정은 사실 외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도 가해자의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 대화 이런 관계의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단 부부관계 개선의 핵심은 어떤 성적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안정감 이런 부분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죠. 외도는 분명히 관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외도자가 진심으로 변하고 피해 배우자가 기준을 세우며 회복과 차별을 하게 되면 관계는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혼자 결정하고 대처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특히 자녀가 있어서 이혼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